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메인보드 쪽에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란 무엇이냐, 바이오스. 그죠? 메인보드를 접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를,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통 이제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쪽을 많이 하시죠, 먼저. 모니터는 이제 왜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회로들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립스보드, 뭐 AD보드, 패널보드, OSD보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먼저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니터 수리를 할 때 소비자가 갖고 오죠. 어제까지는 잘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전원 버튼이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돼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AD 보드에 보면은 스케일러 옆에 EOX로 나가는 롬 그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디바이스 MCU 안에 보면 우리가 펌웨어가 등록이 돼 있죠. 그죠? 그 안에 MCU라는 디바이스 안에 펌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펌웨어는 제가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렸냐면 일종의 우리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다.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우리 데스크탑을 쓰거나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운영체제가 손상이 됐어요. 뭐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라든가 모르고 본인이 어떤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을 날려서 뭐 뜰 때 브루스크린 하면서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죠? 싹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깔죠.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깔죠. 까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띄우는, 그죠? 그것도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뜨죠? 우리 AD보드 모니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도 파워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MCU, 그죠?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손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먼저 얘가 그 전원이 켜지는 게 아니라 MCU 쪽으로 MCU 안에 들어가서 파워 버튼을 누르게 그 시그널이 MCU로 들어가요. MCU에 들어가면 파워 버튼을 눌렀구나 하고 걔가 내부적으로 연산을 해갖고 그 파워온 시그널을 갖다가 다른 장치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 쪽에 펌웨어, 즉 운영체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게 연산이 되겠습니까? 연산이 안 되다 보니까 버튼이 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초보자 같은 경우 이 버튼 문제 아니야? 그럼 버튼을 갈어. 버튼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펌웨어가 손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제조사 뭐 모니터 쪽은 롬 이 안에 펌웨어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지인한테 이 해당 모델에 대한 이 펌웨어, 그죠? 펌웨어를 얻어서 우리가 롬라이트다가, 그죠? 여기다가 다시 그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써가지고 했을 때 아주 버튼이 정확하게 잘 눌러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모니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 이제 이런 MCU처럼 뭐 메인보드에서는 MCU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SPI 플래시 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롬은 이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바이오스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이 펌웨어, 즉 바이오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손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원을 눌러더라도, 데스크탑 전원을 눌러도 부팅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데스크탑 컴퓨터는 이 메인보드 자체 전원,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전원을 집어넣더라도, 그죠? 이 바이오스라는 게 없다면, 있더라도 얘 안에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그죠? 기동이 안 돼요.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로는 우리가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넣으면 제일 먼저 동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가 기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을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베이직 바이오스를 만들어 가지고, 야,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 먼저 얘부터 얘가 읽어서 운영체제 부팅까지 책임지고 나중에 제어 걸 넘겨줘,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 안에 펌웨어, 즉 바이오스라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3개의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 이런 게 들어갔어요. 이게 기계어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입력과 출력을 책임지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했고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메인보드에서.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원을 먼저 온 하게 되면 데스크탑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바이오스 중에서 뭐냐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 이 프로그램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는 뭐가 들었냐면 운영체제를 대한 기본사항, 그죠? 운영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뭐 화면을 어떻게 표시할 거고,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 거고, 키보드 입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기계어로다가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이 레벨 랭귀지로 되어 있고 로우 레벨 기계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운영체제까지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문제돼 있다,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체제 부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할 때 지금 이제 바이오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단자를 보면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그 다음에 시리얼 아웃풋, 그 다음에 VCC. 지금 VCC가 이 롬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롬이 동작을 하려면, 이 소자가 동작을 하려면, 그죠? 하려면 일단은 VCC 기본적인 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 롬은 이 SPI 플래시 롬은 혼자 동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클락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클락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우리 스케일러, 모니터 쪽에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죠. 그냥 동작을 합니까? 12MHz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그 고정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스케일러가 본인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이 MCU도 마찬가지, 이 지금 이 메인보드 쪽에 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 쪽에 이 바이오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보잘것없이 조그만 칩 안에 이런 칩 하나에 이제 이런 보잘것 소자지만 요 안에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 바이오스 펌웨어가 컴퓨터 부팅하는데,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중요한 그 바이오스는 우리가 컴퓨터 고장에서도 아주 단골 메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이오스 회로 해석 및 우리가 고장 진단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 컴퓨터는 어떻게 기동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팅해 있는데 잘 안되네, 이 바이오스 문제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의 어떤 동작 원리는 뭔가, 어떻게 동작을 되는가, 얘의 역할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CU, 우리가 이제 롬을 보면 이렇게 단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단자들이 많은데, 이제 보면 여기 시리얼 인풋, 클락, 그 다음에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시리얼 아웃풋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은 이 고장 자체가, 우리 고장 수리할 때, 일단 VCC 전압이 들어가면, 그죠? VCC 전압이 들어가야 소자가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근데 얘 혼자 작동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클락이 제공돼서 그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이 된단 말이죠. 어떤 명령이 들어오면 인풋으로 와서 내부 연산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데, 바로 이런 시리얼 인풋, 클락, 시리얼 아웃풋에다가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으면 파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롬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 파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롬은 안에 있는 펌웨어가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롬 라이터로다가 이 해당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라이트를 해가지고 우리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VC 전압이 대략 들어가는가. 그죠? 얘가 3.3V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이 롬에 대한 있죠. 이 롬에 대한 폰명을 데이터 시트를 찾아오면은 VC 전압이 몇 볼트 걸리는가 나와 있어요. 그죠? 뭐 롬마다 다 틀리겠지만 만약 3.3V다. VC 단자에 3.3V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었을 때, 그죠? 클럭단과 데이터단의 데이터 파형들이 클락 파형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걔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회로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전에 인터페이스 회로라든가, 그죠? 부팅 회로라든가, 시모스 회로 쪽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라고 그랬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가 연상이 돼야, 아,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네. 어떤 쪽으로 찾아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뭐, VCR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얘 VCR에 공급되는 부분에 분명히 연관된 회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콘덴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혹시 콘덴서 용량 감퇴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회로가 연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해서 만만하게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 수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립스보드 쪽에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안 하면, 동작 원리 이해 안 하면 수리가 되겠습니까? 수리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노트북을 자꾸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메인보다 원리는 같아요. 단지 거기에 보면 액정이 붙어 있고, 그죠? 뭐 아답터를 공급할 것이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냐, 그럼 회로가 좀 부과가 돼 있는 거지. 이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알게 되면 노트북은 장면이 자연히 응용해서 알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노트북 자꾸 뭐 강의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담으로 이거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신경 안 써야 될 그런 부분에 목을 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오실로스코프 뭐 왜 복권 트랜스를 왜 씁니까? 저도 몰라요. 그거는 만든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우리가 거기에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설계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PWM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이의제기 하면은 뭐 어떤 뭐 결과가 좋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게 만들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1번 단자는 무슨 역할이고 2번 단자는 무슨 역할이고, 그죠? 그런 거 알고 쓰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 정력을 쏟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보다 사용 방법이 어떻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테스터기다. 그럼 안에 어떻다. 뜯어가지고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죠. 제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모든 건 만능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저도 끊임없이 이런 쪽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만능이라고 뭐 생각해서 하시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괜히 필요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걸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오스 쪽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전원을 켜면 우리가 셋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죠? 시모스에 있는 그 셋업을 읽어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바이오스 전원을 켜면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시모스 램에,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델키나 F2 키를 쳐갖고 셋업 화면을 띄워오죠. 이 셋업 화면은 뭐냐면 이 롬에 들어있는 이 바이오스에 있는 이 셋업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겁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보면 이 셋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여기다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죠. 뭐 날짜, 그 다음에 뭐 부트 시퀀스는 뭐고, 그죠? 뭐 어떤 그 USB를 디저블 시킬 건가, 이네이블 시킬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정 값이 어디 들어가냐? 바로 이 시모스에 들어가는 거죠. 시모스에.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이 바이오스이죠. 이 바이오스하고 시모스라는 것은 얘를 자꾸 시모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죠?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띄워서 우리가 설정한 값이 어디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라이트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우스 브리지에 보면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이 있네. 그 안에 RTC NVRAM, 그걸 일명 우리가 시모스라고 그런다 그러죠. 컴플리멘터리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아래서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칩이 들어있는 거죠. RTC에는 우리가 시간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뭡니까? NVRAM에는 이런 사용자 저장값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그 셋업을 띄워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롬에 있는 이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시모스, RTC NVRAM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스하고 셋업, 시모스는 별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셋업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예요. 롬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쪽에 그 셋업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그 저장값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CMOS, RTC 엠브렘에 저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이오스라는 놈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입출력을 관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그 운영체제 사이에서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죽는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MCU 안에 펌웨어가 죽으면, 즉 운영체제가 죽어버리면 버튼도 안 눌러지고 동작 자체를 안 하죠. 그죠? 만약에 모니터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뭡니까? 걔가 바로 전원이 켜지는 게 아니라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통해서 파워 버튼을 눌렀어. 연산을 해서 어떡합니까? 그죠? 인버터 또는 LED를 켜기 위해서, 그죠? 파워온 시그널을 이제 드라이버 보드나 아니면은 인버터에 주는 거죠. 그래서 CCFA를 아니면 LED가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패널 쪽을 기동할 수 있는 LVDS 케이블을 통해서 5V VC 전원을 패널에 공급해주는 그게 뭡니까? 바로 MCU가 연산해서 주는 거예요. 스위칭 신호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모니터에서도 펌웨어가. 걔가 죽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모니터 입문하시는 분이 롬 파일을 구하려고 아주 사생결단을 하시는 분이 많죠. 원래 제조사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이 메인보드 쪽은 공개가 돼 있어요. 바이오스가, 펌웨어가. 근데 모니터 쪽은 공개를 안 하죠. 근데 그걸 이제 개인 수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달라 그러면 잘 안 주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리가 들어오면은 항상 그 펌웨어를 카피해서 그 AD보드 사진하고 모델하고 찍어서 여러분들 PC에 등록을 해 놓으면 다음에 그 동일 모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펌웨어를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모니터 쪽은 수리하시는 분은 이 펌웨어, 롬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롬 파일 확보가 중요합니다. TV 역시 마찬가지예요. 롬 파일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TV나 모니터에서는 이 펌웨어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전자회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그러니까 롬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리 시간이 좀 단축된다는 얘기죠. 그죠? 인터넷에도 보면 롬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개인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들하고 관계를 좀 원활히 잘해서 필요한 걸 좀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인간관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바이오스, 그 MCU 안에, 우리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즉 펌웨어는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걔는 이 세 가지의 이 용도로다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처리 루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켜질 때 컴퓨터의 주변 장치들, 모든 장치들 이상이 없는가 포스트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요. 초기화 작업이죠. 하드웨어를 초기화하는 역할들을 얘가 해줍니다.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보면 이게 기계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셋업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CMOS 셋업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델 키나 F1 키를 쳤을 때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있는 셋업 프로그램을 띄워서 우리가 사용자가 정보를 등록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야, 운영체제 보고 지시를 하죠. 야, 프린터 출력을 해줘. CPU 운영체제가 바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면 바이오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스한테 야, 나 디스크에 지금 이 엑셀 프로그램을 좀 이게 출력을 해줘. 그러면은 걔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죠? 그 결과를 이제 그 CPU한테 이제 주고, CPU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게 입출력을 관장을 해요. 항상 그게 어디 가냐,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얘가 바로 끼어드는 거죠. 그죠? 사용자 프로그램과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일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막바로 운영체제하고 CPU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스가 개입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쓰는 게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그죠?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역할. 그죠?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에서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건데, 하드웨어하고 운영체제 사이의 교량이 다리가 끊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처리할 때 갑자기 시스템이, 렉이 걸려버려, 서버렸어요. 그죠? 그때 어떡합니까? 컨트롤 알트 델 키 쳐서 그 프로세서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면이, 정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죠. 또 아니면, 리셋 버튼을 눌렀어. 그것도 뭐냐면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처리해서 리셋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도 다 얘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 폼웨어 안에는 이런 세 가지 루틴을 갖고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뭐 C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기계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 이 루틴들을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 그래,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쓸데없는 신경 쓰면서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쓸데없는 신경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게 처리되는구나.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맨 밑이 하드웨어, 기본적인 하드웨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그죠? 우리가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그죠? 우리가 장착되어 있는 사운드, 랜, 또 어떤 뭐 그래픽 카드,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런 USB 관련된 부분들을 얘가 인식을 합니까?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운영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주변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에 맞게끔 윈도우 플랫폼에서 이 드라이버, 이 장치가 인식하게끔 이 장치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이제 그 MSI의 어떤 디지털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그죠?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깔았을 때 이제 비로소 윈도우 7에서 그래픽카드 GTX 1060 깔려있네. 사운드 뭐 깔려있네. 인터넷 그 장치가 연결되어 있네 하고 다 얘가 인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장치 들어봐요. 이게 드라이버예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 위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컴퓨터는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 탐색기를 우리가 해서 어떤 걸 C에 있는 어떤 폴더를 읽으려 한다면 그런 걸 가정한다면 먼저 뭐냐면 윈도우에 있는 커널 자체가, 그죠? 데이터를 읽는, 디스크를 읽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죠? 내가 명령을 주게 되면, 그죠? 그럼 뭐냐, 이 커널에 있는 이 드라이버 함수는 이 장치 드라이버에 있는 이 디스크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실행을 해요. 얘가, 장치 드라이버는 내가. 그럼 뭡니까? 얘는 이 장치 드라이버는 또 누구한테 의뢰를 하면 이 바이오스한테 의뢰를 해요. 바이오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야, 어디 데이터 읽어줘. 그러면 뭡니까? 이 바이오스가 사우스 칩셋 컨트롤에서 디스크 헤드를 움직여가지고, 그죠?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누구한테 줘요? 운영체제한테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C의 어떤 AA 폴더의 데이터를 쭉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누가 하냐? 얘 마지막에 말단에 있는 이 바이오스가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그런 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데이터 읽으려면 이렇게 루틴으로 처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와 직접적인 연관된 기능들을 수행한다. 디스크를 읽고 쓰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고,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하고, 뭐 그래픽 화면을 출력을 하고, 프린터를 출력해주고 하는 일들을 이 바이오스가, 그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인 이 폼의 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이오스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역할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이에요.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 보통 이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고 나서는 이 서비스 처리 루틴이라는 이 프로그램들이 바이오스에서 운영체제하고 연계해서 이 일을 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이 바이오스 역할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스의 부팅 구조를 보면요. 일단 바이오스의 처리 루틴이죠. 바이오스가 기동을 하게 되면 이 부트로더를 먼저 로딩을 해요. 부트로더를.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를 부트로더에 커널을 올리고 그다음에 운영체제를 이제 올리는데, 자,
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 부팅은 뭐냐, PC가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부팅이 왜 안 되지? 예? 운영체제가 안 뜬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전원을 켜게 되면 먼저 메인보드에 롬 바이오스, 그죠?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스가 먼저 전원을 켜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면 즉시 그 특정 번지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이 로드가 됩니다. 그죠? 로드가 되면 이제 물론 이 로드가 되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메모리에 이 로드가 된 특정 번지에 이 바이오스 이 명령어들이 깔릴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걔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뭡니까?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실행이 되겠죠.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행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 포스팅 장치래요. 그죠? 뭐 메모리가 이상이 없는지, 그래픽 카드가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이런 포스팅 작업을 먼저 하고 초기화를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요? CMOS, 우리가 사용자가 셋업 프로그램을 띄워서 CMOS에 설정된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부트 시퀀스라는 값에서 우리가 부트 시퀀스의 첫 번째 디스크,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CD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USB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첫 번째 설정된 부트 시퀀스가 된 디바이스를 우리가 부팅 디스크에 있는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를 읽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서 부트 섹터에 등록되어 있는 부트 매니저를 읽어드려서 메모리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CMOS에 설정된 첫 번째 디스크, 부팅 디스크를 읽어서 부팅 디스크를 읽으면 그 안에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부트 섹터 안에 보면 부트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놈을 메모리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트 매니저가 실행되는 거죠. 부트 매니저는 뭐냐면 운영체제를 그죠? 띄워줄 수 있는, 동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부트 매니저. 부트 로더 내지는 부트 매니저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은 부트 로더라는 얘기를 쓰고 어떤 부트 매니저를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는 부트 MGR, XP 시절에는 NT-NDR이라는 그게 바로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입니다. 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되죠. 그래서 NT-NDR 깨졌나봐. 그 얘기는 뭐냐면 부트 매니저가 죽었다는 얘기죠. 부트 섹터에 들어있는 그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들어있는 부트 매니저가 깨졌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거. 걔가 그죠? 부트 매니저가 그죠? 윈도우 7에서 부트 MGR이라든가 XP 시절에서는 NT-NDR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XP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갖다가 얘를 실행해줘서 끝까지 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걔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이 돼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포맷해서 저장해 놓은 그런 윈도우 7이라든가 이런 OS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죠. 부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부트로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트로더는 뭐냐면 운영체제를 시동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데 그죠? 운영체제를 띄워주는 저 하드디스크에 윈도우 7이든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XP든 아니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운영체제를 걔를 띄워주기 위한 그죠? 걔를 실행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부트 매니저다. 그래서 이제 BOT, 부트 MGR이라는 것은 윈도우 7, 8, 10에서는 이 부트 로더 파일을 부트 MG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XP나 NT 기반, NT, 이건 이제 웹서버에 쓰는 건데, 그에는 XP 시절에서는 이제 이거를 부트 매니저를 안 하고 NT-LDR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서 대화 나눠도 NT-LDR이 깨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부트 매니저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는, 부트 매니저라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내장된 운영체제를 이 실행이 시켜주는 작은 프로그램인데 얘가 손상이 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됐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죠. 부트로더라는 것은 부트 매니저를 부트로더라고 하는데 그건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자, 부트로더 위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가 CMOS 셋업에서 첫 번째 부팅 디스크를 우리가 설정해 줬죠. 거기에 보면 이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는 거 있는데 그 하드의 첫 번째 섹터에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더에 부트로더가 있어요. 보통 MBR이라고 얘기하죠.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 안에 그 부트 섹터 안에 이 부트 MGR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할 때는, 그죠? 바이오스가 해서 부팅을 할 때는 얘가 최종적으로 이제 포스팅까지 다 하고, 그죠? 하고 나서는 뭡니까? 1차 부트로도
첫 번째 하드에 설정된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있는, 그죠? 부트로더를 읽어서 이제 부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2차 부트로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USB에다가 뭐 운영체제도 만들어서 갖고 있고, 이미지로다가 또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 P라고 있죠. 윈도우 7P라든가 윈도우 10P라든가 아니면은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그루브라는 걸 이용해서, 그루브라는 부트로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팅을 합니다. 그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1차 부트로더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USB에 꽂아져 있다, 뭐 아니면 뭐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2차 부트로더, 윈도우 P가 꽂아져 있다, 윈도우 P를 부팅시킬 거고, 윈도우 그루브, 유닉스에서 만든 그루브가 부트로더로 장착되어 있다면 걔를 띄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MBR에 들어있는 1차 부트로더를 우리가 로딩을 하고, 1차 부트로더에서 2차 부트로더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최종으로 기종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ODD, 그죠? CD롬 있을 때는 운영체제 CD를 갖다 거기다 넣으면은, 그죠? 얘 2차 부트로더를, CD롬이 부트 시퀀스로 돼 있네, 걔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그죠? 운영체제를 갖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윈도우 P다 그러면 P 프로그램을 띄워서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뭐냐면 체인 로딩 방식이라 한다. 체인 로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트로더는 보면 뭐 여러 가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P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이 그루브라는 이것도 있죠. 이 그루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복원용 디스크도 많이 만들죠. 그룹을 이용해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부팅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참조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바이오스 회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알고 있어야 좀 나름대로 그 스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부팅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원을 켜면 먼저 바이오스가 실행된다고 그랬죠. 롬 안에, SPI 플래시 롬에 있는 그 바이오스 펌웨어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서 먼저 바이오스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먼저 포스팅, 간단하게 하드웨어에 장착된 하드웨어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완료가 되면 바이오스는 CMOS, 사용자가 셋업 화면을 띄워서 CMOS 그 설정 값들을 CMOS에 저장이 되는데, CMOS에 설정된 부트 시퀀스,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는 거죠. 바이오스가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는 거죠. CMOS 설정 값을 띄워서 CMOS 설정 값에 등록된 퍼스트 부트 시퀀스로 설정된 그 디스크를 읽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안에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첫 번째 섹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섹터에. MBR, 그걸 MBR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MBR 영역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코드 영역하고 이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 영역은 뭡니까? 어떤 부팅을 하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 MBR에 기록된 이제 그 코드 영역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가지고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파티션 테이블에 읽는 거예요. 테이블에 읽으면은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활성 파티션이라고 있어요. 활성화된 파티션을 읽는 거죠. 그죠? 활성화 파티션 읽면서 거기에 뭘 읽습니까? 그죠? 부트 섹터를 읽어. BS랑 부트 섹터죠. 이 부트 섹터 안에 바로 부트 매니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그죠? 이 부트 섹터 안에 부트 매니저가 같이 심어지는 거죠. 이 부트 매니저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부트 매니저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트 매니저가 하드디스크 다른 부분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같이 띄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화면에 운영체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략하게 얘기하면 바이오스는 첫 번째 설정된 CMOS 셋업에 설정된 RTC 엠브레임에 등록된 우리가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검색해서 활성 파티션을 찾고, 그죠?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실행을 해서 운영체제 부팅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맨 상위다 1단계에 있는 1, 2번 단계에 있는 얘, 그죠? 요 두 번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바이오스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니터 얘기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니터에 그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쉽게 운영체제라고 하죠. 운영체제가 깨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 운영체제라고, 그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펌웨어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을. 얘가 실행이 되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역할이 바이오스가. 우리 바이오스 제조사는요, 보통 세 개 제조사가 있어요. 아미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인더스트리얼인가요? 그 회사가 있어요. 아미 바이오스. 그 다음에 이제, 어워드 바이오스, 포닉스 바이오스가 있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보면 어워드 바이오스를 많이 써요. 이 두 개 회사 건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어워드 바이오스를 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를 띄웠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이 UEFI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픽 화면으로 뜹니다. 그죠? 이거 왜 뜬다 그랬죠? 이게. 그죠? 이 레거시 바이오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우리 옛날 컴퓨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셋업을 띄우면은, 그죠? 셋업 화면을 띄우면 이런 화면이 나왔죠. 이걸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거시 바이오스 문제는 뭡니까? 그죠? 악성 루트킷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부팅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인증을 받은 어떤 그런 드라이버라든가 어떤 그 인증받지 않은 운영체제를 얘가 못 띄우게끔 돼 있어요. 그걸 UEFI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화면 두 개를 보셨죠? 이게 바로 이제 요즘 적용되는 바이오스입니다. 차세대 바이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레거시 바이오스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고, 얘가 이제 뜨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레거시 바이오스를 쓸 수 있게끔 이제 그 보완이 돼 있는 거죠. 이런 화면 많이 보셨죠?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뭐 그런 노트북 같은 거 이런 화면이 많이 보이고, 데스크탑에도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 그래픽 화면으로 돼 있는 그런 UEFI 바이오스를 많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옛날 이게 아니네.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레거시 바이오스를 대체할 차세대 바이오스가 이제 장착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도 UEFI를 안 쓰겠다 그러면은 레거시 바이오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설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죠. 그죠? 어드밴스로 들어가면 다른 시큐리티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메뉴가 나눠져 있잖아요.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바이오스는 두 가지로 나눈다.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거시 바이오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2차 부트로더를 통해서 부트를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P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닉스에 만든 그루브라든가 이런 부트로더를 실행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거나 우리가 됐어요. 이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윈도우 P에다가 악성 루트킷을 설치해가지고 한다면 부팅하면 다 감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EFI라는 바이오스를 만든 게 아니고, 그죠? 이 공개 포럼에서 이 관련 업체들이 만든 건데, 이게 UEFI 바이오스를 하는 거죠. 이 강화된 보안 기능하고 빠른 부팅 속도를 장점으로 레거시 바이오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거고, 현재 이쪽으로 UEFI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안에서는 뭡니까? 레거시 운영체제를 깔 수 있게끔 어떻게 셋업을 우리 조정하게끔 해주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면, 이 디지털 서명, 그죠? 어떤 업체에서 MSI의 어떤 그 드라이버 디지털 서명, 인정해준 드라이버라든가, 또 아니면 이 공식적인 어떤 운영체제라는 건 아니면 얘가 로드만을 아니면 인식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부팅 과정에서 어떤 악성 루트킷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UEFI의 장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레거시 바이오스가 우리가 뭐 NBR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하드를 3테라도 2테라 이상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UEFI 바이오스에서는 GPT 디스크라는 쓰는 건데, GPT 디스크는 뭡니까? 이런 어떤 그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레거시 바이오스 쓰는데 3테라 하드를 갖다가 여러분들 해서 다 인식 못해요. 하게 되면 2기가고 나머지는 안 되죠. 그래서 2기가 뭐 2테라, 1테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죠. 그죠?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근데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도 3테라를 우리가 GPT 디스크를 만들면 3테라 다 인식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UEFI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약을 풀어버렸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죠? 자, MBR 디스크하고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MBR 디스크라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UEFI에서는 GPT 디스크를 쓰는데, 그죠? GUID 파스전 테이블이라는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MBR 디스크에서는 2테라 이상을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뭐냐면 GPT 디스크에서는, 우리가 UEFI에서는 GPT 디스크를 쓰는데, 얘는 거의 제약을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간혹 질문이 오세요. 3테라 하드 했는데, 2테라밖에 왜 인식을 못하죠? 바로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MBR 디스크만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2테라 이상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를 들어가세요. 디스크 관리 들어가서 지금 그 2테라 인식한 하드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여기 GPT 디스크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GPT를 놓고 하면 3테라 다 인식을 합니다. 단 뭐냐? 얘가 부팅 디스크가 아닌 보조 디스크. 자, 하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드 500기가짜리는 우리가 운영체제 윈도우 7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3테라 단 건 데이터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럼 데이터용이라는 보조 디스크를 썼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팅 디스크를 할 때는 안 됩니다. 그죠? GPT 디스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 디스크 쓸 때는 이런 방법으로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자, 바이오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